그리고 이제 취득세를 부과를 할 때 기준이 세대예요. 세대. 자,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세대를 단위로 부과를 하는 게 있고 개인별로 부과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취득세는 세대를 단위로 부과를 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단위가 뭐예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인. 종부세는 개인. 재산세도 개인.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 중에 비과세는 또 세대잖아요.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그때는 또 세대. 근데 취득세는 세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체 이 세대가 어디까지가 세대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대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돼 있으면 세대예요. 주민등록표에. 그리고 배우자는 주소가 따로 돼 있어도 같은 세대예요. 기본은 주민등록표고 배우자는 자 주소가 따로 돼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 미혼인 자녀 있어요. 30세 미만 자녀는 원래는 이렇게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 세대원에 포함이 되는지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자, 미혼이지만 또 30세 미만이지만 세대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고 중위소득 40%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17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0%니까 얼마예요? 한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별도 세대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은 얼마냐 봤더니 2021년 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182만 7,831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40%니까 얼마의 수입이 있으면 돼요? 73만 1,132원 네, 수입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활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지금 취득세니까 취득세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거죠. 야,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승장의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집니다. 맞나요? 참고로 제가 2014년에 서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2년을 보유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양도 차익이 약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너무 기뻐서. 7천만 원. 2014년에 사가지고 2016년에 팔았는데 7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기뻐요. 왜냐면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간식을 준비한 우리 서은 씨가 왜 오늘 간식을 내냐면 작년에 부산에 그 북항에 가면 하버뷰라는 그 있어요. 네, 하버시티 자천 범일 3구역이죠. 그 조합원 물건을 샀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양도 차익이 2억 8천입니다. 1년 만에. 근데 입주권은 지금 1년만 지나면 일반세율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상승폭이 다르고 2015년 폭이 다르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기타 지역은 뭐 천안, 심지어 포항, 구미 이런 데들도 작년 대비 1억 이상씩 다 올랐어요. 최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리본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 체조 종목 중에 리본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 봉 가까운 데는 이렇게 진폭이 작지만 뒤로 갈수록 진폭이 엄청 커지죠. 이제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있는 사람이 부럽냐? 명의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명의. 왜? 좋은 거 두 채 살 수 있잖아요. 좋은 거 두 채. 그래서 이제
세대 분리가 되면 한 명당 두 채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두 채도 아니에요. 자, 두 채는 기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시가격 1억 이상의 아파트. 그래서 수안지구에 아파트 살 수 있고 또 봉선동 아파트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살 수 있냐면 멸실된 입주권을 또 살 수 있어요. 멸실된 입주권. 계림 2구역 같은데. 왜? 멸실이 되면 주택으로 안 봐요. 얘는 지금 주택취득세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멸실이 되면 뭘로 가요? 토지로 보죠. 토지로. 그래서 토지취득세 4.6%만 내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이제 무주택자가 있으면 일단 아파트를 2개 사요. 비조정에 2개나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차례대로 사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멸실된 입주권을 하나 사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사고 이 순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대의 이 분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자, 그러면 30세 미만이니까 실님 저희 애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2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소주를 한잔 따라주면서 너는 내일부터 집을 나가라. 왜? 아빠 저기 오피스텔 하나 얻어놨다. 세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대 분리만 해서는 안 되죠.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편의점 자리를 구해놨다. 편의점 알바하면 한 달에 70 얼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를 도저히 이제 가슴이 아파서 못 시킬 것 같으면 법인이 있잖아요. 급여 책정을 하세요. 급여로 법인 있잖아요. 법인에서 급여 책정을 해서 그 소득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되죠. 시루님 저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30세 미만이라도 성인부터 30세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유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막 취업한 자녀들. 이제 막 취업한 자녀들. 네. 그래서 취업한 자녀들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74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주소가 이제 부모와 다르게 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비규제 2채,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살 수 있는 거고 비조정 하나, 조정 하나 이렇게 사면 폭망이라는 거죠. 이때 기준은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짜다라는 거죠. 자,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광주 또는 기타 지역은 충분히 가능해요. 어떻게? 4억짜리 사가지고 3억 5천 전세를 맞추면 5천만 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5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증여세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5천으로 광주에 살 게 없다. 그러면 뭐 전주나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김해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지금 그 오신 분 중에도 부모님하고 함께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은 빼주는 거예요. 자,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세대가 같이 돼 있어요.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은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 자기는 무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거는 한 채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각각 2분의 1씩 소유를 하면 각각 한 채로 본다라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이제 공동명의는 웬만하면 부부 공동명의만 하는 게 좋죠. 만약에 모르는 사람끼리 2분의 1씩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한 명은 1.1%가 나오는데 한 명은 13.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한 명은 주택이 많으면 13.2%, 한 명은 1.1%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주택,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거는 5년 동안은 그냥 주택수에서 빼준다. 아예 없는 걸로 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때는 이 순서가 있어요.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뭐 또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뭐 거주하는 사람, 근데 둘 다 거기에 거주한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상속주택은 대부분 배우자가 이제 지분이 많으니까 배우자 소유로 될 확률이 많죠.
5년까지는 빼주는 거고 주택